자, 오늘은 이제 특별 행정법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타 이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특별 행정법 관계가 예전에는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럴 땐 특별 행정법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는 뭐 주관식, 객관식 다 났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10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중요도가 떨어졌죠. 그 이유는 지금은 이제 예전 마냥 이 공무원의 특별행정법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왜 그럴까 하면 특별행정법 관계라는 것은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정 목적,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법률상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뭐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에 의한다든가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국가라는 것은 행정 주체죠. 국가와 국민 간의 국민을 이제 법률 용어로서는 행정의 상대방, 행정의 당사자 또는 사인이라고 그러죠. 사인. 또 한문이 나오네. 사인. 국가와 국민 간의 포괄적인,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포괄적 지배복종 관계다. 지배복종 관계를 형성한다. 관계를 형성하는 거. 그래서 특별한 행정 목적 달성을 해서 특별한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국가와 국민 간의 포괄적인 지배복종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상당히 이것이 이제 시험에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걸 특별행정법 관계를 예전에는 특별 권력관계라고 그랬어요. 특별 권력관계라고 해가지고 이 공무원들을 그냥 국가에서 통제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도 직장이죠. 똑같은 직장인이니까 이 관계가 이제 좀 완화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 행정법 관계라는 그 개념을 현재의 다수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행정법 관계로 하면 이제 특별 행정법 관계로 해가지고 국가와 국민 간의 포괄적 지배복종을 더 시킨다는 의미인데, 자, 대표적으로 국가와 군인과의 관계, 군대를 뭐 지원해서 가는 지원병도 있지만 자원병도 있지만 뭐 의무로 해서 억지로 가잖아요. 좋아서 가는 사람은 군대 갔다 왔지만 좋은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국가와 군인 간의 근무 관계. 물론 이제 자기가 자원에서 입대하는, 나도 자원에서 입대 뭐 자원병이라고 해서 시험 보고 갔지만 그게 의무라 마치고 가는 거지. 또 국가와 공무원 간의 관계. 이게 특별행정적 관계. 그러니까 포괄적 지배복종이라는 것은 국가가 군인에 대해서 명령권이 더 강하다는 거. 그다음에 징계권이 강하다는 거. 뭐 이런 거 이거 뭐가 좋아요? 군인들 그냥 뭐 꼭 붙들어 매놓고 완전히 그 뭐 인권을 제한하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국가와 예를 들면 국립대학 학생. 국가와 국립대학 학생의 관계. 예전에 그 교육대학 학생을 징계 처분했다. 그럼 그건 국가 아니야. 교육대학은 국립이니까, 국립학교니까 그 관계는 특별행정법 관계다. 이 쟁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특별행정법 관계는 특별한 국가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국가와 국민 간의 포괄적인 지배복종을 형성하는 관계가 또 특별행정법 관계다. 특별 권력 관계다. 그러나 지금 대세는 이제 이걸 갖다가 없애려는 그런 입장이 강하다. 따라서 특별 행정법 관계의 특징은 포괄적인, 책에 나오듯이
부필생존 128페이지 책에 나오듯이 포괄적인 지배권이 부여되고 상대방은 특별한 신분지위에서 지배 복종을 해야 된다. 공무원, 공무원 뭐 차렷 쉬어, 열중 쉬어, 차렷 뭐 하여튼 뭐 신체를 제한하죠. 공무원도 뭐 상당히 제한을 하죠. 따라서 그래서 특별 행정법 관계는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이제 법률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고 성립이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임명행위, 공무원의 경우 임명행위에 의해서 성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징진명령, 이 명령이죠, 명령.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형식되기도 하고, 그리고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특별행정법 관계가 성립된다. 특별행정법 관계, 국가가 뭐예요? 교도소가 국가 아니야? 국가가 교도소 아니야? 재소자의 관계, 재소자. 감옥에 가둬놓고, 잘못한 사람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인권을 제한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자, 교도소, 군대, 행정기관, 국립대학과 특별 신분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은 군인, 공무원, 학생, 국립대학 학생, 이거는 포괄적 지배 복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신분이다. 특별한 신분이 뭐 좋은 신분이 아니라 국가가 명령, 징계 이런 권한이 더 강하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거기 국립대 학생 사이의 공법상 관계다. 따로 사업상 유사 관계와 구별된다 그 말이죠. 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 예전에는 부정설, 긍정설 이런 게 많았는데 부정설이 강하다. 요즘은 뭐 특별관련 관계 그 특별 행정법 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냥 일반 행정법 관계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 인권만 더 침해하지. 그런 입장이 강해요. 특별 행정법 관계는 거기 적어놓은 대로 사인의 권리가 제한되고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고 특별한 의무를 지게 되므로 법치주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비판을 받아오게 되죠. 자, 긍정설의 관점에서 내가 공부할 때는 울레라는 사람, 울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울레라는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 독일의 학자는 그러면 특별 행정법 관계라는 것을 해체시키고 두 가지로 만들자. 하나는 뭐예요? 특별 행정법 관계를 특별 권력 관계를 기본 관계 플러스 경영관계로 이원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원하자. 그래서 기본 관계는 뭐냐? 기본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 기본 관계는 행정행위다. 행정행위. 예를 들면 공무원의 임명. 자, 그리고 경영관계는 기관 내부의 행위. 기관 내부의 행위. 경영관계, 기관 내부 행위. 기관 내부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 행위다. 따라서 이거는 수용자 관계, 공무원 관계, 그렇고 내부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 되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심사 대상이 되지만 경영관계, 기관 내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통지하고 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것도 다 의미 없는데요. 이거 안 좋은 생각이죠, 그죠? 특별권력관계를 긍정해서 인정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기관 내부의 행위에서 그래 사법심사 대상이 제해가지고 수용자 하고 공무원들을 더 통제한다는 그런 의미 별로 좋지 않은 의미죠, 그죠? 자, 그래서 판례를 보면 이제 세 번째 판례를 보면 판례에서는 특별 행정법 관계라는 용어 대신에 특별 권력 관계라는 용어를 판례는 쓰고 있다. 특별 권력 관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특별 권력 관계가 특별 행정법 관계다. 거기 보면 사관생도
3사관학교, 일반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아니라 3사관학교, 3사관학교는 이제 사관학교 지원을 해서 가죠. 자, 군 장교를 배치하기 위해 특수 신분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사관생도는 국가가 국립이죠. 국립. 3사관학교 사관생도는 국립이요. 국가가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사관생도 간의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가 있다.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외출도 못하게 하고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훈련 받게 하고 이렇게 군인을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법률 유보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이 지켜져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 이제 판례에 나온 게 보면 이건 뭐 94년도 판례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농지계량 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 우리 판례 보면 농지계량 조합과 농지계량 조합과 그 직원의 관계 이것은 특별 권력 관계다.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예요? 94년이면 30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흘러간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다음 사관생도는 군장교를 배치하기 위해 육군 3사관학교는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려는 사람이 지원해서 지금 3사관학교로 가죠. 여기 보면 준사관회관 3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 학교 이거는 국가예요. 국가. 3사관학교는 국립이니까 국가고, 이 사관생도의 관계는 외출도 또 외박도 제한하고 훈련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만들어주는 특별 권력 관계가 있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판례 중에 서울 지하철 공사의 임원과 임원과 직원의 근무 관계 성질. 서울 지하철 공사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라는 거지. 국가가 여기서 보면 서울 지하철 공사. 서울 지하철 공사는 국가냐 아니냐는 말이야. 임원은 이사, 감사, 직원, 거기 근무하는 직원. 이 서울 지하철 공사와 임원 직원의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는 아니다. 서울 지하철 공사가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행정 소송이 아니라 서울 지하철 공사와 임원 간의 어떤 징계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는 행정 소송이 아니고 민사 소송, 이걸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민사 소송. 혹시나 뭐 나중에 시험이 이제 내다 낼 게 없으면 이런 거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10년 동안 한 문제밖에 안 냈으니까. 자,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의 내용이 뭐냐? 특별 권력 관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명령권을 가진다. 명령권. 국가가 누구한테 명령을 하느냐? 특별 권력 관계의 포괄적 신분 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행정법의 관계의 목적을, 특별 권력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3사관학교, 군인, 아까 3사관학교, 군인, 공무원, 학생, 국립대학교 학생, 재수자를 상대로 뭐를 한다고? 명령권을 행사한다. 포괄적인 명령권을 행사한다. 그 다음에 이 포괄적인 명령권은 바로 군 인사 규칙, 공무원 내부 규칙 또는 국립대학교 학생 학칙, 교도소 규칙으로서 정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인권을 제한한다는 게 뭐예요? 재수자가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싶어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 재수자가 또 통신의 자유가 있어요? 외부 사람하고 자유롭게 통화도 못하잖아. 그 다음에 재소자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 이게 포괄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고 있죠. 자, 징계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 행정법 관계의 두 번째는 징계권이다. 징계권. 물론 다른 조직에도 징계권이 있지만 이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학생 재소자는 특별히 그 기본 권리를 많이 제한하는 규정을 해놓고 그 규정을 제한하면은 징계를 하게 돼 있다. 처벌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규명령 제정권. 법치 행정의 원칙상 특별 권력관계의 행정주체에게는 고유한 법규명령권이 제정권이 있는가에 학설이 대입한다. 법규명령 제정권이 있느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법규명령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이 있느냐? 부정설이요. 부정설이 자수설인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세 번째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외부의 효력을 바라는 법규라는 권리 외부에 대해서 행정기관 외부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명령이에요. 명령을 제정할 권한이 있느냐? 만약에 법률에 만약에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그거는 가능하다. 그거는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그거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군인사법 제47조의 2에 보면은 군인사법 47조의 군의 인사법 대통령에게 부여된 군 통수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권한을 대통령의 위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군의 인사에 관한 것을 대통령의 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다소 광범위하게 위헌하였더라도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는 근거도 없이 하위 명령에 무슨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포괄적으로 정해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복무규율 조항은 이와 같은 군인사법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정당한 위임 범위 내의 규율이라 하는 것이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준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 군인사법에 복무에 이제 군인의 복무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상위 법률인 군인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이거에서 그걸 제한하는 규칙을 군대에서 제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특별행정법 관계와 법치주의. 자, 특별적 권력관계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법치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에 따라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특별권력관계도 말을 해놓고 공무원이나 학생이 국립대학 학생이나 재소자 군인을 마음대로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한다는 의미니까 이제 그런 특별권력관계라는 말을 쓰지 말자. 말 안 들으면 영혼도 없는 공무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특별행정법 관계든지 행정법 관계 이런 거 특별행정법 관계라는 말도 없다. 일반 행정법 관계 똑같이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게 해주자 이런 입장이지. 따라서 특별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도 기본권을 제한하면 일반 행정법의 경우와 같이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그렇죠.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도 마찬가지지. 재수자의 기본권 제한도 똑같이 법률의 근거를 두고서 재수자의 통신의 자유, 아니 언론의 자유, 거주의전의 자유를 제한을 해야지. 군 교도소 규칙으로 교도소장이 지 맘대로 면회는 1년에 한 번 할 것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교도소장이 자기 마음대로 다 모든 외부적인 통신은 수용소를 관리상 제한한다. 내가 열어본다. 편지를 다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건 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그 말이에요. 사법심사의 가능 여부, 특별행정법 관계든지 일반 행정법 관계와 유사한 입장으로 봐야 되겠지. 따라서 행정쟁송의 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예를 들면
재수자가 면담 뭐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교도소장이 그걸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뭐 그걸 갖다 이제 완화하는 그런 이제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판례는 거예요. 국립교육대학은 뭐예요? 초등학교 뭐 교사 양성하는 기관이 국립교육대학이죠. 국립교육대학은 전부 다 이제 국가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국립대학 뭐 충남대학, 충북대학 이것도 독립대지만 그 국립대학 중에 뭐예요, 그죠? 국립교육대학 학생과 국립교육대학과 교육대는 국립교육대는 초등교사 양성이지. 이거와 학생 간의 관계는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는 특별행정법 관계와 유사하다. 그래서 학칙 위반에 대해서 국립교육대학 총장이 징계를 했을 경우 그 징계라는 것은 총장이라는 게 국가요. 국가와 학생, 국민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징계권에 대해서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행정소송으로 이걸 다투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징계 처분 사유가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징계 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사업심사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재량행위는 사업심사의 대상에서 안 되지만 재량권을 갖다가 일탈 남용한 경우에서는 그 사업심사의 대상이 된다.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죠? 자, 한 20분 했는데, 자, 그다음부터 이제 특별행정법 관계는 넘어가고, 지금부터 이제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좀 지우고 가자고.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내용인데, 이제 지금 뭐 국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민법 총칙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민법 총칙을 안 배우고 법대를 나왔어요. 법대도 안 나왔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법의 기초가 민법 총칙이 민법의 기초예요. 그런데 행정기본법이나 행정법에서 규정이 안 된 내용은 법률 행위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 그다음에 뭐 공법상 부당이득, 사무관리 이러한 내용들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냐면, 나는 뭐 민법 총칙을 전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상당히 이제 당초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법은 법이다. 그래서 법학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뭐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민법 총칙, 민법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 형법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해가 있어야 됐어요. 구속요건, 해당성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법학의 기초가 안 된 상태. 7급 준비하는 경우는 이제 헌법도 배우고, 민법은 안 배우는 거야. 민법은 안 배우고 그런데 전혀 법적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법을 배우기 때문에 행정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냥도 어려운데 법학에 대한 기초, 법률행위, 법률요건, 법률사실에 대한 개념, 취득, 시효, 사건,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고 이 부분이 뭐 시험에 그렇게 단독적으로 자주 나오는 건 나오진 않는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행정법 전체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데, 이 기초가 흔들리면 내용들을 잘 모른다 그러죠. 모르고 이해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죠? 132.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면서 나도 이제 행시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렵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처음에는 뭐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기초를 이제 닦는 과정이. 자, 그래서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행정법 관계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변경되고 어떻게 소멸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기에 이제 교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재에 보면 행정법 관계의 기초라고 내가 써놨어요. 자, 행정법 관계는 뭐예요? 행정법 관계, 법률이 규율하는 관계지. 법률이 규율하는 관계. 행정법 관계는 법률 관계. 법률이 규율하는 관계가 행정법 관계, 규율하는 관계. 이게 행정법 관계. 근데 행정법 관계는 우리가 공법 관계라 해서 공법 관계다. 자, 그래서 이 공법 관계를 법률이 규율하는 게 공법 관계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 행정법 관계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행정법 관계에서 물론 이제 민법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들이 개별적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또 그렇다고 자주 나오는 용어도 아닌데 기초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법률 사실, 그다음에 법률 요건, 그다음에 법률 효과. 뭐 시험에는 아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자주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행정법을 이해하는 법률의 기초가 된다고 말이에요. 행정법 관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법률 관계다. 법률 관계. 그래, 법률 관계는 민법의 법률 관계의 기초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률 관계는 거기 내가 적어놨지만 일정한 법률 관계라는 것은 법률 관계.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법률 관계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률 관계. 일정한 법적 효과 발생. 이것이 법률 관계다. 일정한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민법은 이렇게 말해. 일정한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걸 갖다 법률 관계다. 따라서 이걸 행정법에 그대로 적용하면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행정법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이걸 갖다가 행정법상 뭐라고? 행정법상 법률 요건이다. 행정법상 법률 요건은 뭐냐? 법률 요건을 행정법상 법률 요건은 뭐냐? 일정한 행정법상 효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일정한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게 법률 관계 아니야. 그래서 일정한 행정법상 법률 관계, 행정법 관계는 뭐냐? 행정법상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뭐를 발생하는 거예요? 행정법상 뭐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 행정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 이게 행정법 관계다. 행정법 관계라는 것은 민법상 법률 관계는 일정한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민법상 법률 관계인데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행정법 관계라는 것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걸 우리가 행정법 관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행정법상 법률 요건은 구성하는 아까 여기하는 요 법률 요건, 행정법상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고 한다고? 행정법상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바로 법률 사실이란다. 법률 사실. 자, 그래서 여기 말하는 대로 법률 사실이 있고 법률 요건이 있고 법률 효과가 있는 거예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 적어놨어요. 행정법상 법률 요건은 하나의 법률 사실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영업 허가 기간의 종료로 인한 영업 허가의 소멸, 행정법 관계, 영업 허가를 해줬어요. 식당 영업 허가를 해줬어요. 영업 허가. 식당 영업 허가를 갖다가 식당 영업 허가를 해줬어. 구청에서 A가 구청장이 식당 영업 허가 기간은 3년이야. 3년을 해줬어. 3년 기간이 만료돼. 이 만료. 기간 만료라는 이 법률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영업 허가가 종료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법률 사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개의 법률 사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영업 허가 신청과 영업 허가 신청이라는 법률 사실과 그 다음에 신청과 영업 허가라는 두 가지의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 사실이라고 했죠. 이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고 행정법상 효과를 발생한다. 그래서 영업 허가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해서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팔고 또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법률의 기초가 되는데 그렇다고 시험에는 별로 잘 안 나는데 기초적인 개념은 이해하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작용이에요. 그런 작용이에요.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잘 모르면 이렇게 행정법 책을 어떤 문제에 쓰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행정법 책을 읽어가는데 난해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시험에 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행정법상 용태와 사건, 용팔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용태와 사건. 그거 아주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말하고도 잘 안 맞는 내용이에요. 안 맞는 내용. 용태 이렇게 한문으로 쓰는데 용태라는 것은 정신작용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사건이라는 건 행정법상 정신작용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용태라는 것은 정신작용을 요건으로 하는 작용을 갖다가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이걸 갖다가 용태라 부른다. 용태. 이거 글쎄 시험에 하면 날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용태는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눠진다. 그래서 외부적 용태는 정신작용이 외부에 표시되어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외부적 용태고, 내부적 용태는 행정 당사자가 거기 써있네. 행정 당사자가 정신작용 외부에 표시하는 의사 표시하는 의하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법률 행위가 그렇죠. 뭘 신고하거나 신청하거나 이렇게 할 때 법률 행위죠. 정신작용을 요소로 한다. 법률 행위, 사실행위 이걸 우리가 구별할 때 법률 행위는 바로 정신작용을 요소로 한다.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도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외부적 용태죠. 외부적 용태는
법률 행위가 대표적으로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을 내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는 뭐예요?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을 법률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표현되지 아니한 정신 상태에서 법률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내부적 용태라는 말이에요. 용태. 내부적 용태. 이것은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를 가져온다? 법률상 효과를 가져온다. 효과를 가져오는 게 우리가 내부적 용태다. 내부적 용태는 뭐가 있느냐? 선의, 악의. 자, 선이라는 것은 모르고 한 거예요. 공무원이 모르고 돈을 갖다가 뇌물을 받았다. 모르고. 악의는 알면서 뇌물을 받았다. 선이, 악의, 이게 선이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 선의는 악의는 알면서 했다. 나쁘게 알면서 했다. 이게 선의, 악의, 선이냐 악이냐. 이게 행정법 우리가 이제 강제집행 편인 행정벌 관계에 가면 선이냐 악이냐, 또는 고의냐 또는 과실이냐. 고의는 알면서 하는 게, 고의는 인지하고 알면서 하는 게 고의로 했다. 고의로 했다. 과실은 부주의야, 부주의로 했다. 잘 주의를 기울였으면 괜찮은데 부주의 갖고 했다. 이거는 고의는 인식을 하고 범죄를 인식을 하고 알면서 했다. 인식을 하고 했다. 이런 게, 이게 바로 내부적 용태라는 거지. 따라서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것, 선의, 악의, 고의, 과실, 그 다음에 정신작용, 법률 행위의 대부분은 내부적 용태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되면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기초가 되죠. 자, 공법상 사건이라는 것은 공법상 사건이라는 말을 쓰죠. 공법상 사건. 사건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예요. 우리가 액시던트 이런 게 아니야. 액시던트 사고가 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행정의 당사자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당사자의 정신작용을 뭐라고? 정신작용을 요소로 한다고?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 요소로 하지 않는에 기포가 있어요. 아까 여기 외부적 용태나 내부적 용태는 외부로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했죠.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외부에 표시된 상태가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는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정신작용과 관련된 용태는. 근데 공법상 사건은 행정 당사자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않는 공법상 법률 요건과 법률 요건이라는 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개개의 법률 사실들로 구성된 게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공법상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걸 갖다 공법상 사건이란다. 그런 게 그게 어디 있냐? 사건에는 순수한 자연적 사실의 발생인 사인의 사망,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의 사망. 국민이 사망하면 뭐가 돼? 세금 낼 필요 없는 거지. 죽었으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처벌도 불가능한 거지. 이제 끝난 거지. 예. 자, 시효의 도래. 시효가 있다. 시효의 도래. 언제까지 내라는데 안 받았어. 5년간 세금 내리는 거 안 되고 가만히 있었어. 시효가 도래해서 없어졌다. 여러분, 과태료. 내가 영국에 갔다가 과태료 안 내고 왔는데 마음에 찔리네. 오늘 영국에서 출국해야 되는데 과태료가 날라왔더라고. 그냥 안 내고 왔는데 30년 지난 것 같아. 다 없어졌지. 5년 지나 없어지니까. 행정의 당사자에 의해 사실행위로 구분된다.
사실행위. 이게 사건이에요. 행정의 당사자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는 공법상 법률 요건이나 법률 사실을 갖다가 사건이라 한다. 예를 들면 행정 당사자의 사실행위로 행정지동. 사실행위가 이제 알겠죠. 사실행위. 행정지동. 법률행위냐 사실행위냐.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느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느냐. 그 다음에 도로건설 이런 건 사건에 해당된다. 도로건설 이런 거는 행정법의 기초예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소송을 갖다가 행정법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때 무슨 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하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뭐예요? 준법률 행위는 이 의사표시 이해의 요소를 가지고 그 행정작용을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할 때 이게 중요한 개념이 되죠. 자, 행정법 관계의 발생과 소멸 사유. 행정법 관계의 발생은 다양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행정주체의 공법행위는 행정법 관계, 행정상 법률 관계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그 말이에요.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승멸. 첫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행정법 관계가 어떻게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냐. 첫 번째 행정입법. 법에 의해서 행정입법.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딱 정해놔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그린벨트 내 개발 제한 구역에 땅을 가진 사람은 개발이 제한된다 하면 벌써 못하게 막는 거지, 그지? 그다음 행정입법, 또 행정계획, 법으로 행정입법에는 뭐가 있었어요? 대통령령을 뭐라 그래? 시행령이라고 불려요. 시행령. 그 다음에 부령을 갖다가 뭐라 그래? 시행규칙. 자, 그래서 법률이 있고 법률 시행령이 있고,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요. 법률 시행규칙이 이건 장관이 정하는 거죠. 그게 행정입법이에요. 행정계획편 나중에 배우죠. 행정행위. 3번에 행정행위가 가장 핵심적인 게 행정작용 중에 가장 핵심인 거예요. 행정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행정행위. 지금까지 행정행위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죠? 뭐가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는 처분과 같다 그랬죠. 거의 개념이 유사한데 행정행위는 바로 행정처분이다. 처분이 뭐냐? 처분이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공권력은 왜 행사를 해? 국가라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공공mon의를 위해서 구성된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그 국가의 공동의 그 사업을 공동의 국민 복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권력을 부여해줘. 그게 공권력이에요. 공권력으로 인해서 공권력이 부여되면 그 공권력을 가지고 세금 내라. 너 군대 가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거기 집 못 져. 집 2층밖에 못 져. 3층밖에 못 져.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게 공권력이죠. 그 다음에 행정법상 계약. 3번 이제 행정법상 계약.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행정법 관계가 형성되는 생성이 되는 거, 형성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소멸되는 사유는 급부 행정에서 급부 이행, 소멸 사유는 급부 이행.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 준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 그 사람이 돈을 지원해 주면 그 지원해 준 거 끝난 거죠, 이제. 권리의 포기 또는 소멸 시효의 완성. 시효가 있다. 시효. 권리를 행사해야 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행사를 하지 않았어. 그럼 시효로 권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기간의 경과, 또 대상의 소멸 이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행정법상 사건. 아까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행정법상 사건. 행정법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 사건 기간
소멸시효, 제척기간, 공법상 사무관리, 공법상 부당이득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 서로 생소하죠.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게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지, 그지? 자,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무슨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니고 행정 당사자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은 공법상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다. 시효의 도래, 사인의 사망, 행정지도, 도로 건설, 또는 기간의 경과, 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또 제척기간 뭐 이런 것이 이제 사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해 안 되는 내용만 계속 떠들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민법을 배우는 민법 총칙에서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법학의 기초다. 이 기초를 모르면 여러분이 테니스나 골프의 기초를 배우는 거 마냥 이 기초를 안 익히면 이게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 기초를 튼튼하게 닦는 과정이다. 그렇다고 뭐 이제 시험에 자주나 등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시험에 잘 나는 건 아닌데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공법상 사건. 자, 공법상 행정법상 사건으로 행정법상 사건은 바로 뭐로? 정신작용을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을 우리가 행정법상 사건이다.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온다. 예를 들면 시민의 출생, 사망, 기관의 경과 이런 게 이제 사건이다. 정신작용을 구성요소로 하지 않은 법률 사실이다. 그래서 기관이 경과하면 허가 기관이 경과하면 허가가 종료된다. 이러한 이제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거죠. 자, 지금 시간이 47분 정도 지났는데 기관의 경과, 시효, 소멸시효 내 생각에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행정법상 사건 요 부분과 133페이지죠. 사건, 그다음 소멸시효, 취득시효, 제척기간 민법에 나오는 거예요. 공법상 사무관리 부당이득, 공법상 부당이득 이것도 민법에 나오는 거예요. 주소, 그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까지 다음 시간에 하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내가 그걸 떼가지고 얼로 표현했냐면 행정행위편에 수리가 있어요. 준법률 행정행위 중에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쪽으로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 신고부는 그쪽으로 합쳤어요. 왜냐하면 신고가 있어야 수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신고를 넣어놓으면 이건 갑자기 아무것도 행정행위에 대해서 배운 행정행위 행점도 아직 안 배웠잖아. 행정처분, 행정행위, 권력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 뭐 이런 거,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이런 거 아무도 안 배웠는데 갑자기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가 나오니까 이거 뭐 처음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너무 어렵잖아. 벌써 행정법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지. 그래서 그 부분은 준법률 행정행위 수리편에 신고가 있어야 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주민등록 수리를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내 책은 합쳐놨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행정법상 사건과 사인의 공법행위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뭐 한 10분 정도 먼저 끝나는 것 같으네. 먼저 끝나는 것 처음이네. 좀 쉬었다가 그 부분을 같이 합쳐하도록 할게요. 요거 끝나면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행정입법이지, 그지? 행정행위 아니라 행정입법 나오고
행정계획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행위로 들어가죠. 행정입법, 행정계획 나오고 행정행위로 들어가니까. 근데 기초가 되는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